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제가 어제 저의 새 차를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2016년형 BMW X6M입니다. 지금 BMW에서 나오는 SUV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녀석인데요, 제가 2020년형 X6M50i를 풀체인지된 녀석을 리뷰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그 차량의 앞모습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강렬했었고 실물로 보니까 정말 멧돼지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전 세대 모델도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구매 뽐뿌가 너무 와가지고 와이프를 졸라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BMW SUV가 멧돼지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멧돼지 같습니다. 지금 이전 세대 X6는 진짜 실사 멧돼지 같아요. 요즘 새로 나온 신형 X6는 멧돼지 같긴 한데 좀 애니메이션 같다는 느낌, 귀여운 상이 좀 들어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진짜 이 차량은 우락부락하고 멧돼지 같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V8기통 4.4L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67마력에 76.5 토크를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차량이 2.35톤이에요. 이 무거운 차량의 제로백이 4초입니다. BMW가 공개한 건 4초이고 실제 측정하면은 3.7초, 3.8초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해요. 이 차량의 종합 연비는 6.8k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10k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출퇴근 길이가 길었다면 못 샀을 것 같아요. 연비가 너무 낮아서. 연료 탱크도 85L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국에 지금 기름값이 싸서 지난주에 제가 한 50L 정도 고급유로 주유를 했었는데 다행히 30불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외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X6M은 X6와는 앞범퍼와 뒷범퍼가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M 모델이라서 좀 더 우락부락한 앞범퍼를 넣어놨는데 사실 현세대 X6가 더 M스러워요. M이 아닌 모델들도. 앞모습은 정말 굴곡이 우락부락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멧돼지스러운 것 같은데요, 특히 후드 위에는 라인이 아주 굵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후드 위쪽에서 보면은 키드니 그릴까지 라인이 뻗어서 나오는데 이 헤드라이트 쪽이 좀 파져 있어서 굉장히 뾰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직진성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 세대 X5, X6는 여기 안개등이 얼굴에 점같이 뚫려 있는데 여기 정말 과감하게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를 좀 나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앞 트임이 아주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것 마음에 들고요, 앞바퀴 뒤쪽에 벤트식으로 이렇게 갈고리형으로 디자인 인자를 넣어놓고 그 갈고리가 옆모습을 완전히 훑고 지나가면서 디자인 액센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X6는 그 훅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달랑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옆모습은 좀 심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X6M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뒷모습인데요, 왜냐하면 현세대기가 앞모습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진짜 제 차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물 깡패예요. 하지만 뒷모습에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차량의 뒷모습은 현세대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두툼하기는 하지만 좀 쿠페스럽고 좀 스포츠카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테일라이트가 너무 커요. 조금만 얇게 뽑아줬다면 이 X6의 날카로움을 훨씬 더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해보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또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이드미러예요. 사이드미러가 탑승부 쪽으로 아주 뾰족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 아주 디자인을 많이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휠은 21인치 M 휠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21인치. 그리고 앞바퀴는 285mm의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뒷바퀴는 325mm의 광폭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325mm 21인치 휠은 정말 슈퍼카에나 들어가는 휠이죠. 그래서 타이어 갈 때 무섭습니다. 한 짝 가는데 한 50만원씩 들 것 같아요. 이 세대 M 휠은 이 스포크가 너무 작아요. 5스포크밖에 안 돼서 휠 안쪽이 너무 휑하니 보인다. 휠 자체는 굉장히 예쁜데 휠 안쪽이 너무 휑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바퀴에는 6피스톤 M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M 칼리퍼가 파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몸매가 아주 우락부락하면서도 스포티함을 전혀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특히 뒷범퍼에는 에어벤트 형상의 디자인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정말 예쁘고요. 아직 제가 기름값이 무서워서 이 효율 모드로만 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랑 같이 시승에 나가보도록 해요.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저의 새로운 에마 X6M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인테리어는 2016년도 모델이지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12인치 슈퍼 와이드 스크린이 올라가 있는 자리하고 대시보드 위쪽하고 아주 잘 나눠져 있어서,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탄소 섬유 액센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X6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2018년도에 X6M에도 터치 스크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터치 스크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조그 다이얼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조그 다이얼 위에는 또 이렇게 핸드라이팅을 인식을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X6M이라서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좌석이 정말 편안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옆구리 럼바, 허벅지 럼바가 아주 높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또 포존으로 공조 시스템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뒷좌석도 각 자리마다 공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엄청 큽니다. 지금 이 차량이 X5보다도 살짝 더 길거든요. 뒷좌석에 공간을 좀 내주기 위해서 큽니다. 하지만 헤드룸은 제가 185 이상 되는 친구가 오면은 걸립니다. 우리 가족은 185 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처가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딱 맞는데, 키 크신 분들이 타기에는 뒷좌석은 좀 작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풀체인지된 X6에서 리뷰했듯이 엉덩이가 많이 파져 있고 무릎이 많이 올라와 있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면 약간 아랫배가 눌리는 그런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천장 루프라든지 필러는 전부 다 알칸테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스포티하네요. 고성능 SUV들을 상당히 많이 둘러봤었어요. 컴팩트 SUV 퍼포먼스 모델들은 너무 출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형 정도는 돼야지 제가 사겠던데, 그 가격을 주고 제가 컴팩트 SUV는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컴팩트는 사실 제가 본 게 마칸 터보가 있어요. 마칸 터보는 시승까지 해봤었는데 제 마음에도 별로 안 들었고, 가격 대비 좀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전혀 운동 성능이 포르쉐스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묵직하긴 했었는데 포르쉐스럽다고 말씀드리기엔 너무 부족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이 매물이 딱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딱 나와줬고 이 차를 구입하게 됐네요. 그래서 V8기통 567마력의 SUV를 같이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요. 자, 기름값 아끼려고 효율 모드로만 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승 나가보면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좀 엔진 소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지금 세단 퍼포먼스 모델들은 굉장히 팝콘 튀기는 소리도 많이 나고 소리가 우렁찬데, 지금 SUV에서는 너무 소리를 머프를 많이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시끄러우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저는 스포티한 사운드가 실내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율 모드로 가도 엄청 힘이 좋습니다. 효율 모드로 가면은 그 대신 좀 반응성이 아주 슬로우하게 수르륵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강한 거는 확실하고요. 지금도 보면은 효율 모드로 가도 한 85km까지 가속하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가속이 됩니다. 가속도 아주 상쾌하고요. 그래서 효율 모드는 제가 많이 타봤으니까 스포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을 더 올려주진 않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가면은 아마 기본 구동 RPM을 좀 올릴 것 같은데, 제가 현 세대기가 아닌 이전 세대 BMW 리뷰는 X1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유일한데 조향 모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향 모듈이 엉망입니다. X1도 제가 혹평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X6M도 지금 M 조향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묵직합니다. 묵직한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전혀 안정감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지금 정말 묵직해서 중속 그리고 아니면은 저고속에서는까지는 정말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고속에 넘어가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해지냐면은 이 차가 지금 조향 모듈 중앙에 데드존이 있어요. 하지만 데드존이 있는 부분에 반력이 있습니다. 제가 차선을 유지하려고 조향을 약간 먹여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려면은 반대쪽으로 조향을 돌려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데드존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반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력을 이겨내려고 힘을 조금만 더 주면은 차가 반대로 또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한 135km 이상으로 제가 운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안정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데드존하고 그리고 데드존을 감싸고 있는 그 반력하고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속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조향 모듈의 반력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X1에서도 제가 정말 혹평을 했었는데 이 차량에서도 그대로 느낀다. X1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한 120km 정도 가고 있는데 120km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한 130km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페달 세팅들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가볍고요. 특히 브레이크는 이거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엄청 잘 듣습니다. 제동력은 정말 짱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2.35톤이나 나가는 차량인데 이 차량을 제동을 할 때 정말 내가 액센트를 제동을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제동이 엄청 잘 되는데 너무 가벼워요. 유압으로 조절한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거의 이격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엄청 잘 드는 브레이크랑 좀 조합이 돼가지고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먹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먹을까봐 좀 살살살 조용하게 되면 차가 또 밀리거나 막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었어요. 이것도 적응하면은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도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량이 이 노면을 인식을 해요. 노면을 인식을 해가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레벨이 좀 많이 안 맞을 때는 이 조향 모듈이 자동으로 그 노면을 상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이게 모터가 조향을 새로 싹싹싹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상보적으로. 그런 부분은 또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서스펜션을 세팅을 해놔도 차가 원체 이게 지금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고급스럽진 않아요. 탁탁탁 많이 튑니다. 컴포트 모드로 가도. 지금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차가 좀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몰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코너링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차인데 상당히 고속으로 제가 코너를 많이 틀거든요. 코너를 트는데 차량이 이 G포스에 의해서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냥 그대로 딱 서 있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포르쉐는 이 바닥을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움직여 줘 가지고 의외로 더 안으로, 그러니까 코너 자체가 많이 감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의외로 G포스가 안으로 당겨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고급스러운 턴은 없는데 이 차량은 그래도 커브를 틀 때 그냥 하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코너를 트는데, 이 큰 차로 고속으로 코너를 트는데 무서움이 하나도 안 듭니다. 정말 이 운전자한테 자신감을 좀 많이 주는 차량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2020년형 X6 M50i를 제가 탔거든요. 그 차량도 V8기통 4.4L 엔진이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M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전을 하면은 바디 컨트롤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동도 너무 다르고요. 제동력이 엄청 좋습니다. 리얼 M은 정말 리얼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차량이 컨트롤이 됩니다. 이 차량은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가요. 보통 운행을 하면은 거의 5단까지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1단으로 차가 운행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차가 시작을 하면은 딱딱딱딱딱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변속을 해가지고 5단부터 거의 차가 달린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변속을 해줍니다. 변속 타이밍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변속 타이밍도 빠르고요. 변속도 엄청 빠르고 변속 타이밍도 마음에 들고요. 가끔씩 제가 가스를 많이 먹이고 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의외로 RPM을 좀 더 길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힘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따로 이렇게 기어 시프터 밑에는 각 단수마다 얼만큼 RPM을 더 잡고 있을지에 대한 세팅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플러스 모드로 고속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많아갖고 엄청 많이 밟지는 못했는데 빠릅니다. 엄청 빠르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 그렇게 가스 반응성이 즉각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효율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응답해줄 때까지 시간이 곡선이 조금 많이 느리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성은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딱 넣자마자 땡겨주는데 제 가스를 많이 먹여서 확 치려고 하면은 그때 약간 레깅이 눈에 띄게 있어요. 와우. 지금 100km에서 한 135km까지 쏘는데 이렇게 무거운 차를 전혀 부담 없이 밀어줍니다. 좀 무서워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갔는데도 배기음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약간 중속에서 가스를 먹일 때 의외로 그때 좀 더 날카롭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배기음이. 근데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고속으로 밀 때는 배기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퍼포먼스 SUV를 구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차량을 시승을, 제가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개봉기라고 해야 되죠. 개봉기는 이 시승기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카푸어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가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차량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몰았거든요. 모르면서 제가 느꼈었던 부분 다 전달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댓글로 BMW F85가 X5M이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 차량은 F86이에요. 근데 거의 같죠? 차량 프레임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엔진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그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 제 차 자랑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